자유낙하 운동.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쫙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 해석 하나만 하면 끝입니다. 봐요. 뭐 내용이 없어요. 94페이지 한 페이지로 끝이야. 그래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슨 내용인지만 선생님이 실판에 설명하는 거 그대로 일단은 이해를 최대한 해봅시다. 우리 전에 배웠던 게 뭐냐면 등속 운동인데 속도가 같으면 힘이 없다는 뜻이고 힘이 없으면 그냥 운동하는 물체는 정지했다는 뜻은 아닌데 노트 필기를 하지. 야, 너 노트 갖다 주면 게. 너 필통은 너 필요 있는 거 없냐? 새 거 하나 줄까? 조그만 거? 조그만 거 하나 주면 쓸래? 근데 너는 지금 큰 필통이 하나 있는데. 내가 수아 넣었는데 내가 주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휴대용이나 학원 같아서 연세대 필통이야. 연세대 노트를 하나 주려고 했는데 노트가 없네요. 고대랑 연세대 둘 다 있다. 아, 그래요? 고대 건 어디서 났어? 저 수학하면 특강해주셨던 쌤이 고대생이셔가지고 그 쌤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주셨어요. 수학 선생님이. ONG 학원에서 어. 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 연대 필통을 저 국어 선생님이 가져오신 건데 국어 선생님이 연대 출신이거든. 내가 고대 출신이야. 근데 나는 없어. 학교를 가야 사는데 내가 학교를 안 가요. 근데 저기 국어 선생님은 학교 자주 가. 대학교에서 강의도 해. 교수님이셔요. 강의도 해. 그래서 저분은 학교에 자주 가서 저렇게 잔뜩 사오는데 나는 지금 학교를 안 가요. 그래가지고 맨날 줄 것도 없고 없습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나도 주면서 왜 연대 걸 주니? 근데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간판도 연세가 걸리잖아. 나는 꼴랑 대학이지만 저분은 연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야.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국어 쪽에서는 저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 내가 찍소리도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뭐 고대 뭐 얘기도 못하고. 그건 뭔 상관이야. 지도 보고 많은 사람들 보던데. 어디 써 있냐? 그거 어디 써 있지? 쓰지 않았는데. 여기 앞에 써 있나? 내가 앞에 써놨나? 거기 엘리베이터 앞에. 맞아. 거기 써놨구나. 그거 보고. 보긴 보냐?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피아노 많이 있고 그래요. 애기들 때는. 보기는 봤나? 나는 그걸 봐요. 많이 보셔요. 그거를 만들어 놓고 너무 눈에 안 띄는 거야. 그래서 대치동을 좀 크게 써놓을까? 좀 진하게 써놓을까? 허옇게 써놔가지고 뭐 눈에도 안 보이고. 카페 갔다가 나오시면서도 살짝 보고 이러시면서 가시던데요. 그래? 좀 더 크게 화끈하게 써놔야겠네. 맞아요. 저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시던지요. 근데 사실은 저 선생님이 그래서 연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연대를 얘기하기를 별로 싫어해. 왜냐면 박사야. 국문학 박사야, 저분이.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막 강의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런데 사실 여기 신동에는 서울에서는 맨날 막 수능 시험 애들 막 고등학교 애들 신경 쓰고 막 엄청 지치게 살거든. 나도 그렇고 국어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는 좀 편하게 있어볼까 왔다 갔다 바람이나 쐬면서 하여튼 좀 생각을 좀 해 그러고 왔는데요. 모르겠어요. 뭐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수업이야. 일일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 다음에는 내가 고대 가서 잔뜩 사와야지.
근데 맨날 잔뜩 사와도 애들 나눠주면 금방 없어져서. 고데거 진짜 예쁘다. 뭐 있는데? 저 그 하얀 색깔, 빨간 색깔 그 K 코리아서 그 어, 뭐지? 호랑이. 언제 받았니? 저희 그거 작년 아니 올해인데 올해 올해는 나도 모르겠고요. 내가 학용품 마지막 산 게 한 3, 4년 전이야. 가슴아치 연필하고 잔뜩 이빠이 사와가지고 막 애들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가지를 않아요. 완전 예뻐요. 갈 일이 있어야 가지 뭐. 씨. 아이씨 언제만 가야겠어. 자, 자연학화 운동 이제 볼 거. 보는데요. 쓸데없는 주저주저 말았네요. 자, 등속 운동인데 속도가 이제 일정하면 힘이 없다는 얘기고요. 힘이 없으니까 직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직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는 자유낙하 운동인데, 사실 자유낙하는 운동이 이제 이게 아니고 힘이 있을 때 하는 운동이야. 자, 그렇다면 힘이 있다면 어떤 운동을 할까를 고민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하게 돼. 굉장히 다양한 운동. 이 힘이라는 게 이게 짜증나는 건데, 힘이라는 게. 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힘이 작아졌다 커졌다 막 바뀔 수가 있어. 힘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렇게 너는 설명을 막 해주는 이유가 네가 아주 우수한 학생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니면 그냥 책만 읽으면 끝인데. 자, 힘이 바뀐다는 말도 잘 생각해 봐야 돼. 바뀐다는 의미가 뭘까? 바뀐다는 의미가 뭘까를 또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기가 바뀌어도 되고요. 힘의 세기. 또 하나는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야. 따라서 힘의 세기가 바뀌거나 뭐 10N으로 밀다가 20N으로 밀면 그것도 힘이 바뀌는 거고요. 10N으로 이쪽 방향을 밀다가 이쪽 방향을 10N으로 밀면 이것도 그냥 힘이 바뀌는 경우에 들어가. 그럼 이렇게 힘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힘이 안 바뀔 수도 있어. 이렇게 힘이 안 바뀌는 경우.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느낌상 딱 있지만 우리가 감을 잡지만 힘이 바뀌는 경우 중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나 세기가 바뀌면, 야, 세기가 바뀌는 것도 10N에서 20N으로 바뀐다고 내가 말은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일이 10N에서 20N으로 갑자기 탁 바뀌진 않아. 10N에서 힘이 점점 증가돼서 20N으로 바뀌는 거지. 따라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네가 이거를 제대로 다루려면 대학교 가서 공대 같은 데 가서 또는 물리학과 같은 데 가서 미분이나 적분을 통해서 이런 걸 구하게 돼. 걱정지 마세요. 말을 바꾸면요 고등학교에서 안 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꼴랑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게 이 정도야. 힘이 있기는 있어. 하지만 안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힘이 안 바뀌는데 나중에는 뭐까지 너 물리 선택하면 뭐는 배울 거냐면 힘이 바뀌는 그래서 바뀌어 대신 일정하게 바뀌는 건 배울 거야. 즉 세기가 점점 세기는 세는데 갑자기 팍 세지는 거 아니고 점점 일정한 증가량으로 세지는 경우. 방향이 바뀌는데 북쪽으로 하다가 팍 바뀌는 건 아니고 점점 바뀌는 경우. 그래서 뭔가 일정하게 바뀌는 것까지는 네가 물리 선택하면 배우고 통합과학이래. 즉 우리가 지금 중학교에서는 안 배우고요. 바뀌는 경우, 안 바뀌는 경우를 지금은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있긴 있는데 바뀌지는 않아. 안 바뀌어. 그러면 안 바뀌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힘이 안 바뀌어. 작용은 하는데 힘은 있긴 있는데 바뀌지가 않으면 뭐가 변하냐? 속도가 변합니다. 속력이 변해요. 속력이 변해요. 또는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이 변해요. 또 이렇게 경우가 막 나눠지는 거야. 힘이 있으면 속력이 변하든 방향이 변하든 둘 중에 뭐 하나는 변합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는 다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에도 배우고 다 다루는데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으니 우리는 이것만 배우자고. 속력이 변하는 것만 다루자고. 요게 중3 버전이에요. 중3 버전.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정리. 따라서 우리는 힘이 있는데 속력만 변하는 걸 보는 겁니다. 속력만. 따라서 속 힘이 있고 변하는 운동을 배우고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자유낙하 운동만 중3 때 배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등속 직선 운동은 자,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요. 물체가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정지했으면 계속 정지했을 겁니다. 근데 물체가 이동하는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겠지. 그게 무슨 뜻이야? 이 물체에 관성이 작용했다는 뜻이야. 관성의 뜻이 뭐지? 움직이고 있는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움직이지 않으려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의 성질이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m/s의 속력을 주고 있다고 하면 1초 동안에 1m를 간다는 뜻이었으니까 1초 후에는 여기 가 있어서 착각 찍힐 테고 1초 후에 여기서 또 착각 찍힐 테고 1초 후에 여기서 착각 찍힐 텐데 이게 다 뭐라고? 1m로 일정할 거라고. 1m 다 일정할 겁니다. 이렇게 1m로 이렇게 일정할 겁니다. 여기 그냥 등속 질소 운동이었어. 힘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힘이 있는 경우 자유낙하 운동을 살펴봅시다. 말 그대로 자유낙하니까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낙하 운동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자유는 무엇이냐? 내가 뭔가 물체를 떨어뜨릴 때 뭐 휴지 뭐지 이거? 제 인사하고 싶던 거예요. 아, 그래요? 뭐 들어온 거 아니지? 자, 내가 얘를 손으로 그냥 살짝 놔서 떨어지는 이게 자유낙하고 내가 밑으로 힘을 줘 떨어뜨리는 이건 자유낙하가 아니야. 또 이것도 자유낙하는 아니야. 위로 이렇게 집어던지는 것도 자유낙하는 아니야. 그런데 위로 집어던지는 건 나중에 따로 한번 공부를 할 거야. 어쨌든 밑으로 떨어질 때 밑으로 강제로 힘을 주지는 않는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다? 살짝 놓는다. 이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럼 이렇게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 손을 잡고 있는 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놓으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초 후에 요만큼 떨어지겠죠. 또 1초 후에는 요만큼 떨어지는데, 자, 화살표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가 떨어지면서 1초 동안에는 처음에는 요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어. 근데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이만큼이나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그 뜻이 무슨 뜻이야? 1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달라졌다는 뜻이고 1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속력이었는데 1m/s라는 뜻의 속력이었는데 속력이 증가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 1초 때는 또 화살표가 더 길어서 이만큼이나 떨어졌어. 그 다음에는 이만큼이나 떨어집니다. 즉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속력이 계속 붙고 있어. 아, 속력이 왜 붙지? 속력이 왜 붙을까를 봤더니 이 물체에 계속 뭐가 작용하고 있냐면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뭐야? 중력이지. 지구가 계속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중력이 여기 옆에 써야지. 여기다 쓰지 마.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 이 중력이 바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격자를 써서 힘이 되는 겁니다. 중력이 계속 작용한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얘기네. 힘이 있는데 힘이 안 바뀌어요. 그대로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중력은 이 물체에 계속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이 물체가 위에 정지하고 있든 자, 내가 이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물체 중력 작용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하고 있지. 당기고 있는 거야. 당기고 있는 걸 내가 내려가지 못하게 잡고 있을 뿐이야. 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움직이지 않아도 중력은 다 작용하고 있는 거야. 움직이는 것만 작용하는 거 아닙니다. 중력은 여기서도 작용하고 있고 손을 놓고 내려가는 순간에도 계속 중력은 작용하고 있고 심지어 땅에 붙여서 땅에 서 있어. 얘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물체에 언제 어디서나 계속 중력이라는 놈은
작용하고 있고요. 대신 그게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바뀌지 않고 일정하다는 뜻이고요. 그때 딱 봐도 그냥 방향은 바뀌는 거 아닌 것 같지? 그래서 우리는 속력 변하는 것만 관찰하면 중3 코스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구나. 자, 중력이 계속 작용하는데요. 그 힘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중력의 힘을 특히 뭐라고 하느냐? 중력이 계속 일정하게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힘이냐고 설명을 할 때 중력은 힘이니까 뭐 뉴턴 이렇게 얘기하잖아. 뉴턴으로 얘기를 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줘.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해줘. 자, 이런 말이 중력 가속도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말로 이 말을 대신해서 표현해줘.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해주냐면은 우리 대천재 뉴턴 선생님께서 가속도, 중력, 뭐 질량 막 이런 거 가지고 열심히 고민을 하실 때 가속도를 어떻게 가속도를 어떻게 정의를 해버렸냐면요.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가속도는 이게 가속도가 영어로 acceleration이잖아. 그래서 이 자동차 뭐 브레이크 있고 악셀레이터 있고. 그래서 악셀 밟어 그러면 악셀 밟고 차가 팍 나가. 악셀이 뭐야? 악셀러레이터지. 악셀러레이터. 그래서 나중에 뭐 부모님한테 얘기해. 악셀러레이터 좀 살살 밟으세요. 악셀 좀 밟으세요. 막 아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속도는 A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는 M분의 F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그게 가속도가 되는구나가 뉴턴식 정의인데 근데 이거보다는 사실 이렇게 외우는 게 좀 편해요. 양변에 M을 곱해서 F는 MA라고 보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F는 MA 공식으로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외우세요. F는 MA, F는 MA, F는 MA,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되는데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동안에 질량은 잘 안 변해. 그잖아. 뭐 이렇게 뭐 공이 와서 어디 벽에 딱 부딪혀도 이 질량 그대로고 뭐 질량은 잘 안 변해. 그럼 결국 변하는 건 얘네 두 마리예요. 두 마리고 질량이 안 변한다는 뜻은 수학에서처럼 이 질량을 상수 취급해버릴 수 있다는 뜻이야. 이런 거예요. y는 3x. 상수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 A가 변하면 F가 변하고 F가 변하면 A가 변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힘과 가속도는 비슷한 요소라는 거야. 그냥 힘이 가속도고 가속도가 힘이야. 비슷한 완전히 값이 같다는 뜻은 전혀 아니야. 단위도 다르고 값도 달라. 하지만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는 거고 가속도가 있으면 힘이 있는 거고 심지어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아. 방향도 같아. 그냥 M은 질량의 상수니까. 만약에 X가 뭐 위쪽 방향이면 Y도 위쪽 방향이란 말이야. X가 왼쪽 방향이면 Y도 왼쪽 방향이고 값만 다를 뿐이야. 이거의 3배니까. 그래서 가속도랑 힘이랑 비슷한 요소구나.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중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고 가속도는 다른 말로 힘과 비슷한 말이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야지. 비슷한 말입니다. 가속도는 힘과 비슷한 용어예요. 그래서 앞으로 네가 이런 자유낙하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공부를 하냐면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공부해. 등 가속도 운동. 그래서 저 자유낙하 운동을 다른 말로 등 가속도 운동이고 가속도가 같다고 하면 직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유낙하 운동은 직선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같아요. 뭐가 같아요? 가속도가 같아요. 근데 가속도가 같은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하필이면 직선 운동만 보겠다는 뜻이야. 가속도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직선 운동만 있는 거 아니야. 가속도가 같아도 직선 운동이 아닐 수도 있어.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가 돌멩이에 실로 매달아서 빙빙빙 돌리는 거. 이건 가속도가 일정해.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는데 직선 운동 아니잖아. 원운동이잖아. 따라서 이런 거 다 빼고 직선 운동만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등가속도 보자. 과학 선생님이 가속도랑 힘이랑 비슷한 요소라고 했잖아. 그럼 이 말은 등, 힘,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같은 힘이 무슨 뜻이야? 힘이 같다는 거지. 이 물체에 계속 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물체에 계속 같은 힘이 작용해서 그 힘의 이름은 중력이고 그 같은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중력 가속도는 값도 알지? 이 배우지 않았나?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참고로 이 가속도의 그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 가속도 내가 예전에 왜 상식이 뭐 물리 들어갈 때 처음에 중력 뭐 이런 거 상식 얘기할 때 가속도 내가 얘기했니? 안 했니? 아유, 그럼 어려운 얘기네요, 이건. 자, 그래도 너 수학 잘하잖아. 이거 봅시다. 가속도, 그럼 다시 참고. 가속도는 한번 봅시다. 속도부터 봐야 돼요. 자, 속도는 정의가 뭡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시간분의 거리. 단위를 볼게요. 그러면, 거리 단위 뭔가요? 미터죠? 시간의 단위 뭔가요? 세크죠? 그러면 당연히 세크분의 미터, S분의 M, S분의 M 읽으면 큰일 나지. 세크분의 미터 따서 미터 퍼 세크.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속도를 얘기해 볼게요. 가속도는 정의가 뭐냐면요. 그 시간분의 속도. 즉, 주어진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보는 거야.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그럼 단위는, 얘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라면서, 얘라면서, 속도의 단위가. 시간의 단위가 S, 이거라면서. 야, 그럼 가속도의 단위는 뭐야? S, 세크분의 미터지. 다시 이거 쓰지 마세요. 세크분의 미터, 이걸 계산하라고 하는 거잖아. 번분수네요. 분모, 분자. 아, 미터 퍼 세크 제곱.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보는 거야. 1초 동안에. 자,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9.8 미터 퍼 세크로 일정하거든. 그럼 이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의 중력 가속도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풀어서 말하면 1초 동안에 9.8 미터 퍼 세크의 속력이 증가하는 거야. 하는 정도가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의 숫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 잡고 있었어? 툭 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잡고 있을 때는 속도가 얼마냐면 빵이에요. 빵. 0m per sec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속도가 잡고 있으면. 근데 내가 이제 1초가 지났어. 여기 1초가 이렇게 지났어. 그럼 1초가 지났을 때 얘의 속력은 얼마나 되는 거야? 얘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얘한텐 계속 무슨 가속도가 9.8 m per sec 제곱의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겠지. 9.8 m per sec 제곱이라는 뜻은 1초 동안에 9.8 m per sec 속력, 9.8 m per sec의 속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0m per sec에서 9.8 m per sec 증가해서 9.8 m per sec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을 거야. 이때. 다시 1초가 지났어. 그러면 이때보다 다시 9.8 m per sec가 더해서 19.6 m per sec만큼이 속도가 됐겠지. 그럼 다시 그물체가 또 떨어졌어. 또 1초를 지났어. 그럼 속도가 더 붙습니다. 속도가 더 붙었으니까 막 이동 거리가 점점 길어지잖아. 그것도 알겠어. 자, 이때 속도는 얼마일까요? 9.8m 곱하기 1. 9.8 곱하기 1 숫자만. 9.8 곱하기 2. 그럼 여긴 9.8 곱하기 3이 되겠지. 또 여기서부터 9.8이 또 더해지니까. 그럼 19.6에 9.8을 더하거나 9.8에 3을 곱하면 얼마가 되는가? 29.4 아닌가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1초가 지나면 여기서 속도는 얼마입니까? 30, 40, 39.2 m per sec가 되겠죠. 이 숫자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계산한 겁니다, 지금. 계산한 거니까. 자, 보면 알겠지만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 뭐가 됐어? 속도가 증가했는데 속도가 증가한 비율이 1초 동안 9.8 m per sec만큼이 증가하는 비율로 뚝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런 관계 때문에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고. 됐죠? 자, 이제 요거를 조금 세련되게 이제 책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우리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넘어가기 전에 GP에 나오나? 나오면 여기서 그림을 같이 보고. 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시작해 봅시다. 그래프 3개를 볼 거예요. 이 책에는 2개밖에 안 그려져 있네. 그러고 보니까. 옆에 하나 더 그리면 돼. 속력만 있고 가속도가 없는데 뭐 옆에 그냥 참고로 시간. 거리, 속도, 가속도. 그 공식 그래프가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아, 수아, 너 내가 문자로 우리 내가 여기 만든 유튜브 그거 보내줘도 봤냐? 네. 여기 영통과 신동 학생들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근데 다른 학생도 볼 거야 아마. 내가 몇 명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보긴 볼 거니까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수업은 네 수업이니까 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 자, 요거 재밌는 거 이제 내가 하나 얘기해 줄 건데, 내가 요거를 쓰기 전에 제일 좋은 게 요거기 때문에 요걸 먼저 쓸 거야.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볼 건데 시간이 1초, 2초, 3초 증가하면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라고. 근데 내가 아까 이거 말을 어떻게 했지? 9.8 곱하기 2라고 했고 9.8 곱하기 2, 9.8 곱하기 3, 9.8 곱하기 4야. 그렇다면 시간은 1초, 2초, 3초, 4초 1배, 2배, 3배, 4배가 될 때 속도 또한 1배, 2배, 3배, 4배가 되지. 그럼 이거 무슨 관계로 불러? 정비례 관계. 비례 관계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간 직선의 형태로 보입니다. 됐죠? 자, 이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그럼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고. 그렇지. 야, 근데 가속도가 힘인데 힘이 일정하다고 얘기했잖아. 일정해. 힘이 일정해. 있긴 있는데 0은 아니야. 있긴 있는데 일정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립니다. 일정하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거리는 어떻게 변하냐고. 자, 거리가 변하는데 거리가 1초, 2초,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3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증가는 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하지는 안 하지. 증가가 오히려 더 어떻게 돼? 빨리빨리 증가하지. 확확 증가하지. 확확 증가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차함수의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등장을 할 건데 이제 과학은 됐고요. 수학 얘기 잠깐 해볼게요. 우리 수학. 똘똘한 수학. 여기 볼게요. 얘는 우리가 몇 차 함수에서 이런 모양이 등장을 하냐? 1차 함수. 딱 보니까 나는 1차 함수 같고 어떤 시간이 이제 여기가 이제 X축이 이렇게 이 X축이었잖아. 그러니까 시간에 관한 1차식으로 뭔가 쓰여 있을 거야. 시간에 관한 1차식. 그지? 자, 얘는 몇 차식일까? X축이 나란하게 돼 있으면 그냥 이거 이제 시간이라고 보지 말고 X축이라고 생각해봐. X에다 어떤 C라고 생각해봐. 몇 차식이 이렇게 보이냐? 예를 들어서 Y는 너 이거부터 볼까 그러면? 이거 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4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써있다고 치자. 이런 식. 다항식이라고 부르죠. 항은 3개짜리죠. 2차 함계수는 4, 3차 함계수는 3, 1차 함계수는 3, 상수항은 마이너스 1. 자, 요거 몇 차 항? 2차 항. 몇 차 항? 1차 항. 몇 차 항? 0차 항이야. 상수항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몇 차 항 이렇게 물어봤잖아. 0차 항이야. 그래서 상수는 0차 항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몰라요, 이걸. 0차 항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가 y는 이렇게 쓰면 이거 2차 함수지, 1차 함수지, 0차 함수잖아. 0차 함수야. 0차 함수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사실 0차 함수라고 안 부르고 네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걸 상수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이런 스타일을 상수 함수라고 불러. 상수 함수야.
근데 내가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상수함수가 아니라 영차라는 의미로 내가 지금 얘기를 이러한 상수함수를 이러한 상수함수를 영차식이라고 불러. 영차야. x에 관한 여기 시간에 관한 영차식, 시간에 관한 1차식. 야, 느낌 있지 않냐? 그 얘는 딱 이차함수의 일부분처럼 보이지? 2차식이야. 2차식의 일부분이야. 2차식의 일부분. 자, 그러면 뭘 볼 거냐면 내가 지금 거리가 써 있고 속도가 써 있고 가속도가 써 있잖아. y값에 대한 단위를 한번 살펴볼게. 그럼 가속도의 단위가 뭔지 다 봤지?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면서. 그잖아요? 그러면 이 속도가 써 있잖아. 세로축에. 그 속도의 단위는 뭐야? 미터 퍼 세크라면서. 아이씨, 우리 단위가 왜 글씨가 왜 이러냐. 미터 퍼 세크라면서. 됐지? 야, 그러면 여기 y축 거리라고 써 있잖아. 거리의 단위가 뭐야? 미터라면서. 야, 이거 보니까 단위만 보니까 이 거리라는 놈이 그냥 그대로 써 있을 때 이런 모습일 때 걔를 시간으로 한번 나누면 이런 그림이 보이고 그걸 다시 시간으로 또 나누면 이런 놈이 보이지. 그지? 거리를 이렇게 넘어갈 때 시간으로 나눴고 그 속도를 다시 이렇게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면 가속도가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시간이 모여서 x축 값이지. x축의 값으로 나누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불러. 수학도 아직 안 배웠다 그랬지. 아니, 너 자꾸 왜 고등학생 같지, 너? 네가 잘하니까 네가 자꾸 고등학교 수학 배워본 적 있니? 없지, 아직. 네가 나중에 미적분 배울 거 아니야. 미적분을 왜 배우냐, 이런 걸 하려고 배우는 거고, 그래서 네가 나중에 물리 원 선택하잖아. 고등학교 올라가서 물리 원 애들은 미적분을 해.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해. 참고로 이렇게 가는 게 미분이고요. 거꾸로 가는 걸 적분이라고 그래요. 왜 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학교 시험에 관계없이. 앞으로 이런 세 종류의 그림을 너는 운동 그래프에서 많이 보게 될 거야. 보게 될 텐데, 자, 거리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속도가 직선이야. 직선이면 1차식인데 그 1차식 전에는 뭐가 있을까? 2차식이 있을 겁니다. 그 1차식 후에는 뭐가 있을까? 0차식이 있을 겁니다. 0차식은 상수함수니까. 그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그림이 세트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세트로. 시간으로 나누고 시간을 곱하고. 자,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집니다. 자, 94쪽에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1번 자유낙하 운동. 자, 1번 자유낙하 운동. 물체가 중력에만 영향을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얘 보면 뭐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화살표. 중력의 방향이 물체 운동 방향과 같으므로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다 얘기한 겁니다. 중력과 속도가 일정해서 그래요. 됐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공의 자유낙하 운동을 이해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표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표를 쓰면서 이해를 해볼 거야. 그 표는 선생님이 똑같이 한번 그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이동 거리 0, 1, 2, 3, 4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이동 거리 0. 자,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얘를 뚝 떨어뜨리면서 실제로 내가 속도를 써놨지만 속도를 그때 측정하기 좀 힘들어. 속도를 그때 측정하기 힘드니까 떨어뜨리면서 1초 지날 때마다 사진을 찰칵 옆에 자 세워놓고 옆에 그림 그리면 거기에 그림 그려져 있죠. 자를 세워놓고 찰칵 해서 얘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 보는 거야. 그러면 시간과 거리를 아니까 내가 속도를 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봤더니만요. 이동 거리가 4.9m가 나왔네요. 4.9m. 이거 단위가 미터. 시간이 세크 단위죠. 이렇게 4.9m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딱 놓치고 1초 후에는 4.9m를 이동했구나를 생각해요. 4.9m를 이동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생각에 또 1초가 지나면 4.9m 이동했으니까 여기서 또 4.9m 이동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보면 그게 아니지. 19.6m를 이동했지. 19.6m를 이동했지. 표해보니까. 실제로 측정해보니까 와 그럼 이때 요 1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보다 그 다음 1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훨씬 많네. 많네. 얘보다 훨씬 많네. 3초에는 거리를 실제로 또 44.1이 나왔고 4초에는 78.4가 나왔습니다. 이동 거리가. 됐죠? 자, 밑에 이제 뭐가 또 있냐면 구간 이동 거리라고 미터로 다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또 볼게요. 문을 좀 바꿔야겠네. 자, 이 구간 이동 거리는요.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이동 거리는 1초 동안에 4.9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9m라는 뜻인데 2초 동안 19.6은 여기가 19.6이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가 19.6이라고. 그러면 이 구간 이동 거리는 순수하게 요 구간만 순수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제 그림에 구간 이동 거리가 요 밑에 여기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줄이. 잘못 그렸어? 요 표를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차근차근 선생님이 따라 그려. 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0에서 1, 그렇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칸이 요 따위로 나눠져 있죠. 요딴 식으로. 이렇게. 요 의미가 뭐냐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볼게요. 얘때 말하는 이 구간 이동 거리는 0초에서 1초 동안 그려. 차분해. 뭐 너 하나밖에 없어. 너 기다려주면 되지. 자, 보세요. 그럼 이 구간 이동 거리는 이때 이 한두막을 얘기하는 거니까 0초에서 1초 동안에는 0에서 4.9m 갔으니까 4.9m 이동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자, 다음 1초에서 2초 동안이니까 요거 말하는 거야, 이제.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6이니까 19.6에서 그 전 구간 4.9를 빼면 되겠지. 빼면 얼마 나옵니까? 봐야지. 14.7 나오는데. 14.7 이렇게 나온대.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2초에서 3초까지는 44.1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4.1이야. 이쪽에 여기 44.1인데 요만큼이 19.6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거 빼면 얘에서 얘 빼면 나오겠지. 그게 얼마냐면 24.5래요. 이렇게. 사실 요 숫자들은 바뀌지는 않는데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78.4에서 44.1을 빼면은 34.3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가 그냥 대충 표현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4.9m가 됐다는 뜻이고 두 번째 구간은 14.7m가 됐다는 뜻이고 그러면 24.5m가 됐다는 뜻이고 34.3m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 거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뭐죠? 구간 평면 속력이 나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 미터 퍼 세크 단위로. 이건 보면은 굉장히 쉽죠. 계산하기가 쉬운 게 이게 다 간격이 1초거든요. 1초, 그러니까 여기가 1초 동안에 4.9m 갔다는 뜻이잖아. 1초 동안에 4.9m 가니까 그냥 평면 속력이 4.9m/s.
1초 동안에 14.1 갔다고? 그러니까 14.7m/s. 1초 동안 24.5m/s. 34.3m/s가 그냥 속력입니다. 속력이 증가했잖아. 그죠? 속력도 그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속력이 그대로 증가는 했는데 내가 이동 거리는 확 증가한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속력은 어떻게 증가해야 돼?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잖아. 그 일정하게 증가하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자. 즉 4.9에 몇을 더해야 14.7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14.7에서 4.9를 빼면 되겠지. 그럼 9.8 아닌가? 뭐 아니면 말고 9.8 m/s만큼 증가했어요. 자 다음 여기다 한 게 14.7에서 24.5만큼 또 증가했답니다. 그럼 뭐예요? 9.8이겠지 뭐. 이렇게 안 나오면 이상해. 플러스 9.8 m/s만큼의 속력이 증가했고요.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이 파란색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구나.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반드시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 그래프 문제로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프 자체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2번, 굵은 글씨 2번. 공기 저항에 따른 자유낙하 운동을 좀 볼게. 자, 괄호 1번. 공기 저항이 작용할 때. 지구에서는 공기 저항이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 화살표, 다음 칸. 공기 저항은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칸. 물체가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공기 저항이 크게 와서 천천히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 뜻이냐? 공기의 저항을 받을 때는 이런 운동을 하지 않아. 지금 이 운동이 뭐냐면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를 가정하고 하는 거야. 자, 실제로 봅시다. 실제로 봅시다.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내가 실제로 이런 물체를 공기 중에 뚝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쭉 떨어지면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지. 근데 실제로 증가하려고 하는데 속도가 이렇게 붙잖아. 그러면 이 물체를 떨어지지 못하게 반대 방향으로 공기의 저항이 작용해. 공기의 저항을 밑에서 막 막는데 막는 거를 뒤에서 끌어당긴다고 생각해도 되지. 내가 막 바람 막 불면 내가 막 달릴 때 막 뒤에서 누가 끌어당기는 것 같잖아. 공기의 저항이 심하면 끌어당기는. 내가 얘가 그래도 떨어질 겁니다.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럼 속력이 더 붙겠지. 더 빠르게 떨어지지. 그러면 그 빠른 속력 때문에 더 큰 힘으로 뒤에서 또 공기가 끌어당겨. 따라서 속력이 계속 붙는데 일정하게 증가하지 못하고요. 어떤 식으로,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증가하냐면 증가는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처지게 증가하다가 결국에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속력이 이만큼 붙잖아. 같은 힘으로 뒤로 그대로 당겨. 같은 힘으로 당겨. 속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해집니다. 이렇게 일정. 이렇게 일정해지지 않으면 큰일 나. 뭐가 큰일 나냐면 하늘 높은데서 빗방울이 떨어져. 그럼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속력이 계속 붙겠지. 계속 붙어서 그 속력이 어마어마해지면 어마어마한 물방울이 우리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속력이 무지하게 빠르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 빗방울이 속력이 계속 붙다가 어느 정도 되면 속력이 일정해지게 떨어집니다. 공기 저항이 있을 때라고. 시험에 안 나오고요. 공기의 저항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따지면 되고. 자, 공기의 저항이 작용하지 않을 때를 봅시다. 괄호 2번. 그럼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질량에 관계없이 1초당 9.8m/s의 속도로 더 붙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중력가 속도가 9.8이라는 얘기고 9.8m/s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요거 중력이 없습니다. 아니, 공기가 없습니다. 10kg은 굉장히 무거운 거야. 아마 수아 너 들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운동 좀 해봤나? 10kg 엄청 무거워요. 10g짜리. 솜털이 하나 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내가 알지. 뚝 떨어지는 거, 동시에 떨어지는 거 내가 알고 있지. 땅에 꽝 동시에 떨어집니다. 얘도 9.8m/s만큼의 중력가 속도로, 얘도 9.8m/s 제곱만으로 만큼의 중력가 속도로 동시에 떨어져서 딱 떨어지는데 중력의 크기는 이 물체와 A와 B 물체가 같냐 다르냐? 중력의 크기 달라요.
지구가 얘를 훨씬 세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훨씬 세게. 훨씬 세게 잡아당기는데 왜 똑같이 떨어지지? 관성이 얘가 훨씬 세서 그래. 질량이 몇 배 차이가 나냐? 10kg과 10g의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지? 1000배 차이 나는 거지. 1000배. 질량이 1000배가 차이가 나니까 이 A라는 물체를 1000배 센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지구는. 그런데 두 물체에서 얘가 1000배가 무겁기 때문에 1000배 더 안 움직이려고 그래, 얘는. 관성이 얘보다 1000배가 더 세. 따라서 똑같이 끌어당기려면 어차피 얘를 1000배 더 세게 잡아당겨야 돼. 만약에 지구가 두 놈을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얘는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테고 얘는 훅 떨어질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는 얘를 훨씬 세게 큰 힘으로 잡아당겨서 동시에 떨어지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기가 막히게 얘가 질량만큼 더 센 힘을 작용해서 관성을 그대로 관성의 힘을 그러니까 상쇄시키게 더 센 힘을 잡아당겨서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 깃털과 쇠구슬이 뭐 동시에 이렇게 떨어진다. 뭐 뻔한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죠. 자, 맨 밑에 3번 중력가속도.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초당 속력의 변화값으로 9.8m/s 제곱을 네모칸 치시고요. 이거 중력가속도 속도 외워야죠. 요거 9.8m/s 어디였어? 여기 9.8m/s 제곱 중력가속도 외우시면 되고요. 의미는 1초 동안에 9.8m/s의 속력이 더 붙는 겁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중력가속도 곱하기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다가 F는 m이라고 쓰세요. 책에다가도. 뭘 말로 주주랍니까? 고급스럽게. F는 ma라고 쓰면 되죠. F는 ma. 되었습니다. 자, 그럼 벌써 우리가 진도가 다 끝났고요. 95쪽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95쪽, 96쪽 문제를 풀어봅시다. 95쪽 1번 봐봐. 다음 중 자연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볼게요. 자, 1번 속력이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증가합니까? 그렇죠? 속력이 일정 증가 맞고요. 2번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는 같습니까? 다르죠? X. 3번 지구에서 자연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당 9.8m/s 제곱씩 증가합니까? 그럼 얼마큼 증가합니까? 자, 속력. 소아야, 칠판 봐봐. 1초 동안에 9.8m/s의 속력이 증가합니다. 맞아요. 속력이 증가해. 자, 2번. 높은 곳에서 공을 가만히 놓았을 때 공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처럼 속력이 증가하는 까닭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야.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지구의 중력이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자, 3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번. 공은 등속 운동합니까? 틀렸고. 공의 속력 일정 증가? 맞고. 답은 질량이 클수록 빨리 떨어져? 아니죠. 질량과 뭔 관련이 있습니까? 진공 상태에서는 질량과 관련 없습니다. 답은 버리시고요. 이 공이나 깃털이랑 똑같이 떨어진다고, 진공 상태에서. 왜냐면 밑에 문제 위에 써있잖아. 단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써있잖아. 라번 공의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은 같습니까? 같지요. 답은 나라. 자, 4번 문제.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증가하네. 그럼 이거 무슨 운동이야? 자유낙하 운동이지.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지워졌네.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자,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뭐가 있겠습니까? 나가 있겠죠. 나. 자, 5번. 깃털과 쇠구슬이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건 가냐 나냐? 그렇죠. 가죠. 공기에 저항이 있으면 깃털은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 6번. 질량이 3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우리 상식 시간에 공부했죠? 질량. 네, 여기서 이거. 질량 vs 중력, 무게. 이 파트에서. 이 무게의 다른 말이 뭡니까? 중력이 그 질량을 당기는 힘이에요. 중력으로 당기는 힘이에요. 단위도 질량은 킬로그램이라고 했고 무게는 뉴턴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 무게를 어떻게 구합니까? 질량 곱하기 9.8로 구한다고 했어. 질량 곱하기 9.8. 그러면
3kg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몇 뉴턴? 29점. 그렇죠. 29.4 뉴턴입니다. 29.4 뉴턴. 간단하죠? 자, 96페이지 문제 봅시다. 밑에 두 개 있죠? 탐구 문제 두 개. 자, 1번.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1번 속력 일정 증가 맞고요. 2번 중력 작용합니까? 맞고요. 3번 공의 정현 중력 방향 반대 방향입니까? 아니죠. 4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테니스 공이 탁구공보다 크다. 이게 뭐야 이거? 위에 다시 보세요. 표를 위아래 살펴보자. 위아래, 위표, 아래표. 탁구공 표와 테니스 공 표. 똑같이 숫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는 테니스 공이 탁구공보다 큽니까? 아니죠. 같죠. 그래서 X. 5번. 테니스 공 대신 야구공을 실험하면 탁구공보다 야구공이 먼저 떨어진다? 아니죠. 그래서 똑같이 떨어진다는 실험입니다. X. 자, 2번 문제. 물체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무엇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가 떨어지는 동안 속력의 변화를 쓰세요. 단 질량은 B가 A의 2배이며 공기 저항과 물체는 무시한다. 아, B가 훨씬 질량이 크대. 2배래. 그러면 떨어지는 동안 속력 변화는 어떻게 해? A가 더 빨리 증가하냐? B가 더 빨리 증가하냐? 속력은? 자, 지금 다시 내가 지금 속력이 똑같다고 얘기했지. 아니야. 정답은 속력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속력은 어떻게 돼? 일정하게 증가해. 이거 안 써있나? 속력은 증가해. 근데 어떻게 증가해? 일정하게 증가해. 근데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건 이거야. A와 B 중 누가 더 빨리 증가하냐고. 아니죠. 둘 다 똑같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동시에 떨어질 거니까. 계속 그런 함정에 속으면 안 돼. 질량과 관계가 없어. 공기가 없을 땐 질량은 전혀 관계 없어. 그냥 동시에 떨어지고 둘 다 똑같이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할 거야. 오케이. 98쪽까지 이제 꼴랑 10문제니까요. 그 10문제 이제 숙제를 해보시면 되고요. 좀 쉬고 저기 자극과 반응 120쪽 들어가 봅시다. 조금밖에 못하겠네요. 자극과 반응.